이번에는 뉴스 기사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기사 하나 골랐습니다. 이 기사 보시고 싶으신 분은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링크 클릭해 주세요.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월급 190 받는 나 이번 생에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 생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골랐습니다. 음, 자, 이제 종잣돈 5천만 원으로 시작. 이게 보니까는 이제 9급 공무원이신데 이게 공무원분들 초급이 이게 좀 많이 낮다고 해요. 다들 그래도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 막상 이제 공무원 되고 나면은 급여가 초봉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되기 전에는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은 또 못 보던 것들이 보이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적은 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공무원들이 투잡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음, 가장 좋은 건 뭐 세월 기다리면서 좋은 기회를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공무원은 그 현금 흐름이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서 그 투자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공무원들 중에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 중에 부자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젊었을 때 아끼고 모으고 해서 투자 타이밍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또 기다리다가 또 그게 금액 많이 오르고 또 떨어지면은 또 그때 또 들어가고.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현금 흐름이 꾸준히 안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분들도 이게 분명히 좋은 기회 한 두세 차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내 집 마련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생수기랑 연결했을 때 굳이 꼭 집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한 집은 이제 집을 아예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싼 집보다는 차라리 좀 저렴한 집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생수기 지금 안 좋은 게 집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주소지 이전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강제 이행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속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강제 이행을 부과하겠다. 뭐 그렇게 엄포를 두고 있잖아요. 생수를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서 정부에서 허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피스텔 보세요. 오피스텔 가능하잖아요. 오피스텔도 주거 기능 있잖아요. 선택인 거죠.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이제 상업용, 사무용이지만 만약에 분양자분이 또는 소유주분이 원하면 주거지로도 쓸 수 있잖아요. 음. 개인 선택으로 개인 선택으로 주거 목적 또는 그 외의 목적, 뭐 숙박 목적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수에서는 오피스텔도 그게 있잖아요. 옵션이잖아요. 주거로 쓰든지 주거 또는 사무용으로 쓰든지 예, 선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생수를 막아놔요?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음. 오피스텔이 사무실이잖아요, 원래는. 사무실에서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거랑 호텔을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거랑 아무래도 호텔을 주거 목적으로 쓰는 게 좀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예. 시간이 갈수록 이런 여론이 형성돼서 저는 생숙도 주거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4번 추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제안하는 대로 하면요. 어, 뭐, 뭐, 몇 년 안에는 빠르면 올해 안에라도 저는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생숙을 집으로 쓰면 좋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생숙을 집으로 예, 썼을 경우 장점이 뭐냐? 치안과 보안. 이거 가장 중요해요. 제가 빌라도 살고 오피스텔도 살고 아파트도 살고 생숙도 살고 다 살아봤거든요. 생숙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예, 아파트는 사실 이게 주거 목적이 명확하니까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빌라 그리고 생숙 중에 어, 보안이 가장 좋아요. 보안 치안에 대한 대응이 생숙이 가장 좋아요. 생숙이 가장 높다. 물론 고급화된 오피스텔, 고급화된 빌라 이렇게 럭셔리한 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뭐 원룸 빌라 이제 이런 거랑 기준을 그 비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숙은 그 젊은 프론트 직원이 있잖아요. 젊은 직원이 프론트에 상주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달려가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아무래도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경비를 쓰시잖아요. 젊은 분들이 뭐 3, 40대 이런 분들이 근무하지 않으실 테니까. 근데 그 생숙은 프론트에 뭐 20대, 30대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니폼도 쫙 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도움 요청할 때도 마음도 편하고 신뢰감도 가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음. 요즘에 뭐 여성과 관련된 범죄부터 해서 사회 흉흉한 이슈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가 살면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살고 싶으면은 생숙에서 사는 게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숙은 이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살다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많습니다. 우리 흔히 호캉스 많이 하잖아요. 생숙 살면은 저는 호캉스 안 가고 오히려 호캉스 말고 다른 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호캉스 가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이제 주거 지역, 오피스텔 이렇게 주거 지역 사는 분들이 이제 쉬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어떤 서비스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생숙은 이미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호캉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치안도 좋고 보안도 좋고 일단 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젊은 직원이 프론트에 상주하고 있어서 긴급히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히 이제 뭐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거는요. 자, 로비가 예쁘다. 내 집 안도 중요한데요. 건물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밝고, 그리고 이렇게 찬란하고, 약간 럭셔리하고, 뭔가 내가 대접받는 느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집은 내가 인테리어에서 할 수 있지만, 건물 로비는 공용 면적은 그렇게 못해요. 애시당초 처음에 지었을 때 세팅된 게 계속 가잖아요, 웬만해서는. 어, 오피스텔보다 생숙이 훨씬 더 이게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생숙을 이제 지을 때부터 이제 뭐 호텔식으로 한다, 뭐 호텔형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컨셉을 이미 가미를 해요. 생숙에는 대부분 다 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약간 호텔형 같은 기분을 내려고 싶어서 이미 그 시공할 때부터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비가 예뻐요. 정말 예뻐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이제 생숙 보면요. 여기가 호텔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숙 왜 좋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요. 분양가가 저렴해요. 예. 요즘에 원룸 오피스텔도 막 8억, 9억, 10억 이렇게 막 분양하고 하는데 생숙은 뭐 그 이상 되고요. 생숙은 그렇게까지는 안 비싸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직은 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고 이제 호텔 숙박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거 외의 부동산 물건이에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이자만 내요. 대출 받을 때 이자만 낸다. 물론 요즘에는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도 많고 그래서 이 거치 기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뭐 원금도 상환하고 뭐 이런 요구들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주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만 낸다. 그래서 이 상품을 잘 구성하면 이자만 내는 상품으로 만들어 그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만 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은 아예 처음부터 거치가 없고 전부 다 원금 이자 내잖아요. 근데 생수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품을 잘 구성해서 이자만 내게 내는 방법으로 이자만 낼 수 있다. 저도 이제 생숙 대출 상품도 구성하는데 이제 제가 분양 그 대출 회사랑 협력을 해서 시행사하는 별개로 제가 대출 상품 이렇게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있는 거기 지젤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 상품 만들었어요. 거치를 한 3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생수 투자할 때 무조건 거치가 길어야 돼요. 거치가 짧으면 정말 힘들어요. 현금 흐름 꼬입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생수는 이제 대출 받을 때 이자만 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랑 비교했을 때 주거용보다 훨씬 더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인다. 뭐 같은 값이면 원룸 건물에 사는 것보다 또는 원룸 오피스텔에 있는 것보다 생수를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급 서비스 받고 마치 내가 호텔에서 사는 기분으로 느낀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주거 환경의 질이 높아져요. 내가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나를 반겨주는 프론트 직원, 찬란한 조명, 화려한 조명, 그리고 내가 호텔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 그런 느낌을 집 안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 집 안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집이 내 집이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구 들어갔을 때부터 기분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 생수를 집으로 쓰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네, 적어봤는데 사회초년생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 사실 뭐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집을 사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신 분도 있고 부담스럽잖아요. 첫 집 마련이라고 하면 되겠다. 첫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는 예, 뭐 대학생 주거 환경 되게 안 좋은데 거주하잖아요. 근처에 이렇게 뭐 저도 예전에 뭐 학교 근처 고시원에 살아봤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바해서 돈도 벌고 하는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수계 지내면서 좀 안전한 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생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 비중이 많이 높아요. 1인 가구 비중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60%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큰 돈 주고서 아파트 오피스텔 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생수구로 가서 뭐 월세를 하건 전세를 하건 이렇게 가셔가지고 지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만약 주거지로서의 합법적인 가치가 있다면 전세로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월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장기 렌트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 초년생 직장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 근처에 집은 비싸잖아요. 생수기에 머물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머물면서 주변 시세도 볼 수 있고 지내다 보면은 여기 괜찮다 싶으면 거기서 살아도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주소지 이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수분양자도 안전하게 세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꼭 생수를 집으로도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한 투룸 뭐 1.5룸까지는 1.5룸 또는 원룸까지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고요. 이제 아기 낳으면은 1.5룸, 투룸 이렇게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에 돈 많이 쓰기 싫다 이런 분도 많아서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거주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주식이나 다른 데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시는데 물론 지금은 금리가 높고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이런 움직임이 없지만 어쨌든 뭐 금리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언젠가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유동성 측면에서 현금을 거주지에 많이 묶어두지 않고 쓰려는 분들 요즘 신혼부부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재테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생수계 지내면서 주거의 삶의 질도 높이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첫 집을 바로 뭐 수억 두고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생수를 통해서 지내면서 주변 상황 봐가면서 집을 구매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부부 이건 어떤 걸까요? 노부부 이제 자녀 이제 육퇴하죠. 이제 육아에서 퇴직하시고 자녀도 장성해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또는 뭐 이제 취업하고 이렇게 각자 사는데 자녀분들도 독립해서 자기 집도 있고 사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한 5, 60대, 50, 60, 70, 80, 90대 이렇게 노부부들은 사실 아파트만 있고 뭐 이러면 적적하잖아요. 근데 생수기에 있으면 밑에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그리고 프론트 직원도 있기 때문에 내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프론트에 전화하거나 또는 뭐 밑에 금방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이런 게 조금 어렵잖아요. 뭐 지내면서 관리 사무실에 전화 몇 번 하시겠어요? 관리 사무실에 내가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수는 호텔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유형이 편하게 전화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당장 뛰쳐 내려갈 수 있으시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부부들도 굳이 내가 아파트나 이런 데 살면서 돈을 많이 묶어놓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좀 현금화해서 뭐 자녀를 주든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던 이렇게 돈을 뭐 월세나 이자 나오는 거 배당 받는 거 이렇게 돈을 돌리고 조금 낮춰가지고 생수구로 어, 투자하셔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그때쯤 가면은 뭐 부동산 갖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뭐 자녀 주려고 하는 거. 예. 그런데 자기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부동산 움켜쥐기보다는요. 이렇게 좀 저렴한 생수기에 오셔가지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한 투룸 정도 생숙해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같은 면적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보다도 거의 뭐 50% 가까이 저렴하니까 제가 만약에 어르신이라면 제가 나중에 자녀들 다 뭐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저희 부부 둘만 있다면은 저는 생수계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실제 생수계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분도 제가 봤어요. 아직은 이제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생숙을 주거지로 합법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 다 밀려 들어옵니다. 저렴하게 삶의 질을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는요. 생수 거래할 바 생수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수분양자분들은 이제 생수를 팔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예, 생수 거래가 활발해서 생수 시장이 많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수 내 위탁 운영업체와 수분양자의 분쟁 해결에도 좋다. 생수마다 말이 좀 많잖아요. 어디는 뭐 3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뭐 4개 업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나는 그게 싫다. 그냥 내가 세 주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은 굳이 분쟁할 필요도 없으세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생수군요.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위치에 많이 되어 있고 교통도 굉장히 좋아요. 교통 대부분 좋은 데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약률에 목숨 걸기보다는 이렇게 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자, 이렇게 간접적인 혜택이 있고요. 추진 방법은 뭘까요? 각각 생수 건물이 전국에 뿌려져 있다 보니까 단일화가 절대 안 돼요.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희 한 1,000명만 모아요. 1,000명 모아서 전국에 있는 수분양자분 중에 내 생수군 나는 위탁 운영보다는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 내가 월세 주고 세입자 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다 오세요. 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위탁 운영도 하고 싶어. 그런데 생수계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보신 분. 예를 들면 생수를 집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뭐 생수 집으로 쓸 수 있다고 분양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을 많이 이렇게 얹혀가지고 팔 수도 있으세요. 예,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무실도 집으로 쓰는 마당에 호텔을 집으로 왜 못 써요? 단지 생수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드시 밑에 아래 카페에 모여주세요. 같이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